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10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을 했죠. 이렇게 지정함으로 인해서 연휴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정치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정부가 이번에 대체 공휴일을 지정을 하면서 국내 여행을 좀 더 정부가 좀 지원도 해주고 이러면 내수가 좀 더 살아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취지랑 의도는 너무 잘 알겠는데 이분들이 회사를 안 다녀보셨나라는 생각이 사실 매우 강하게 듭니다. 여행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 시점 해외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많은 비중이 약간 돈 때문에 어떤 돈이나 이런 거가 많이 국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외를 가는 거거든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국내가 사실 너무 터무니없게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조건이 정말 까다롭고 이미 지원금을 주는 만큼 비용이 오르기 때문에 업체들은 당연히 국내 업체들은 무조건 비용을 올리거든요. 지원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굳이 이 기간이 안 와도 이분들이 이렇게 할 거라는 거를 국내 숙박 할인 쿠폰 50%를 지원을 해주면 폰 안 쓴 가격이 50% 높아지는 마법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몰리면 음식과 상품들도 가격이 반짝반짝 빡치는 바가지 마법이 발동을 하죠. 국내를 장려하고 정부에서 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그 해당 관광지나 상인들은 정부에서 1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니까 그 지원금 100만 원만큼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가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국내 관광지가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뭐 징징대는 이런 게 사실 악순환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왜 저출산으로 산부인과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가격을 바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업체들이 휴일이 약간 길어질수록 휴가지를 고민을 할 텐데, 이번 황금 연휴처럼 휴일이 이렇게 길어진다면 해외여행이랑 국내 여행이랑 붙으면 아마 한 200% 해외여행이 10번 이기고도 남을 만큼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선택을 할 겁니다. 당장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 상황이면 해외를 가실 건가요? 아니면 국내를 가실 건가요? 요즘 세상이 사실 얼마나 정보가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아봐도 국내 여행하는 게 개호구고, 오히려 해외여행이 더 가성비 좋은 거 조금만 검색해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해외여행이 좀 어느 정도 장벽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검색들도 하고 여행 유튜브, 여행 방송,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외여행이 이제는 막연히 어려운 것이다라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영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수능 끝나면 보통 학생들이 많이 유럽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인데, 여행업 사람으로서 정부가 참 바보 같은 게 내수를 활성화가 목표면 차라리 연휴가 짧아야 사람들이 그나마 국내로 갈 텐데 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휴가 길수록 해외여행을 더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연휴가 길면 이동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이 정도면 갈만한데 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내수 진작을 위해서 휴일을 길게 한다? 이거는 현재 국내 관광업이 어느 위치인지 사실 전혀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리나 문화적으로 일본이랑 우리가 유사해 보여도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사실 비교하기 정말 어려운 게, 일본은 관광 대국이라 자국 내 관광 명소도 많고 땅덩어리도 꽤 넓어서 국내 여행으로도 또 만족도가 높거든요. 실제로 일본인들은 해외여행을 한국인보다는 안 가요. 근데 그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안 가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많은 의견 중에 하나가 국내에도 아직 못 돌아보는 곳이 많은데 국외로 나갈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뭐 삿포로, 교토, 오사카, 오키나와, 도쿄 등을 여행을 하겠죠. 굳이 다른 나라에 갈 필요 없이 자국에 좋은 여행지가 많아서 해외여행객 수가 좀 우리나라만큼은 아닌 것도 한몫을 하거든요. 그에 반해 우리는 국내 여행으로는 더 이상 어떤 설렘도, 뭐 새로운 감각도, 지역적 특색도, 뭐 유니크한 로컬 푸드도 느낄 수가 없는 게, 뭐 우리나라 국내 관광업이 현실이죠.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요즘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언제든지 뭐 외국 음식들까지 거의 모든 건 웬만한 건 다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섬이든 강릉이든 부산이든 여수, 울산, 해남이든 그냥 뭐 한국이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즐길 거리도 별로 없는, 그나마 제주도를 제외를 했을 때 경주가 뭐 바가지라든지 이런 게 좀 정리되면 뭐 천년의 그런 그 신라의 수도여서 그런지 전통적인 좀 모습이 좀 있고, 조금만 더 가꾸면, 아니면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면 한국의 특색 있는 관광지로도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 외 나머지는 사실 뭐 영 아니죠. 뭐 이에 반해 뭐 해외는 사실 거리만 걸어도 새롭고, 뭐 이국적 분위기야, 오래된 건축물들도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분위기와 환경, 아이를 데려가도 뭔가 배우는 게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이게 뭐 너 개인적인 생각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솔직히 국내보다는 해외가 임팩트가 크게 느낄 것 같거든요.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은 살기가 편한 나라라는 건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해외랑 비교했을 때. 근데 쉬기 좋은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는 모든 게 치열하고 바쁘고 빨라야 하고 어딜 가도 경쟁밖에 사실 하는 게 안 보이거든요. 또 여유와는 사실 또 거리도 멀고 여행의 다양함도, 그에 반해 해외 휴양지는 사실 뭐 가슴이 탁 트이는 평지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그런지, 해안가도 뭐 관광지가 잘 돼 있어 그런지 몰라도 휴식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공원을 걸어 다녀도 뭔가 휴식이 되는 느낌을 얻는, 옆나라 일본만 봐도 관광지에서의 어떤 직원들 친절도야 뭐 말할 수도 없고 대접받는 느낌도 들고, 국내 여행을 하다가 해외를 나가면 이게 휴가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다양한 걸 봐서 그런지 좀 더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도 얻고, 물론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 자유여행으로 가서 개고생하고 숙소도 사기당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 써가면서 해결하려고도 해보고, 저도 국내 호캉스보다는 사실 가방 하나 들고 유럽, 인도, 차이나 이렇게 무작정 떠났던 배낭여행이 가장 추억도 많고, 제가 지금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도 되었거든요.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그때도 생각하면서 버티는 원동력으로, 고생을 쎄가 빠지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근데 지금 국내 여행지가 그런 느낌을 줄까요?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서 아무리 여행 수지가 적자다, 마이너스다 해도 젊은 분들 또는 내지는 현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제가 가난해서 그동안 해외여행만 해왔습니다. 진짜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면 국내 여행을 많이 갈게요. 국내 여행 가서 제가 과자 한 봉지에 7만원, 계곡 닭백숙 1인분에 15만원짜리도, 그리고 해운대 BTS 공연한다고 국내 호텔을 1박에 몇백짜리도 가뿐하게 성공해서 가겠습니다라는 어떤 조롱만 듣지 않을까. 제가 정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차라리 내수를 높이려면 10월 2일을 강제성 있는 유급으로 지정을 하고, 올해 12월 10일 이내에 평일에 사용하게끔 한다면 미사용 시에는 유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5인 미만 기업에서 진행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는, 그러면 평일에 하루로 해외 어딜 가기에는 사실 좀 힘들고, 그리고 날짜도 좀 분산되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쪽으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연휴가 3, 4일이면 그래도 해외랑 국내든 어든 선택을 해서 가겠지만, 연휴가 6일에서 7일이 나오면 유럽, 미주, 호주, 호주, 뉴질랜드 이쪽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해외여행을 생각을 하니까요. 여행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번처럼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었다고 예약을 취소하거나 갑자기 성수기 요금으로 받는 저런 업체들은 사실 시범 케이스로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돼야 되고, 최소 영업정지 한 1개월, 1회 발견 시 2회 적발 시는 6개월, 3회 적발 시는 1년 등 약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여행 바가지 중에 큰 한 축을 담당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에 휴가를 쓰기 때문에 강제로 수요속을 급증시키는 구조다 보니까 더 바가지가 심화되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부터라도 7월부터 8월 휴가를 6월 10일에서 30일, 9월 1일부터 25일 이 기간으로 분산을 시킨다면 업체들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예시로 강원도 군부대 보면 약간 배짱 장사하다가 군부대에서 픽업 및 컴퓨터 이용해 하니까 군인들 등쳐먹다가 나중에는 제발 외출이나 이런 걸 풀어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좀 충격을 줘야 되지 않나. 결국 나중에는 그 지역 군부대가 이전해서 상권이 망했지만, 꼭 위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시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정부는 지금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인구가 적어서 내수시장이 부족한 편인데, 그마저도 이게 다 해외로 빠지면 진짜 더 힘들어지잖아요. 앞으로도 사실 점점 더 차례를 안 지내는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나라 관광은 중국 단체가 와야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중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겠죠. 국내 여행지의 어떤 한철 장사, 바짝 뽑자, 어떤 이런 마인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해외여행의 메리트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관광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긴 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근데 이제 관광지 상인들, 현지에 있는 상인들은 아직도 80년대에서 90년대 어떤 장사 방법을 머물러 있거든요. 일본 무시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건 일본보다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은 그래도 물가 대비 저렴하고 축제도 바가지가 없는 편이고요. 축제 때 상인을 배정을 할 때 정말 많이 까다롭게 하거든요. 일본 여행이 본격적으로 유행이 된 지도 10년이 지났는데 초기 3년 정도야 아까에서 국내 여행을 좀 경쟁력 믿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텐데, 지금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바다에 이상한 거 오염수 쳐 뿌리는 나라에 그래도 굳이 여권 챙겨서 공항에서 해외여행 가는 걸 보면 국내 관광업도 사실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애국심에 호도하지 말고 사실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게끔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네요.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